연일 거침없는 한국 방산의 행보에 이제는 유럽이 내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을 두고 프랑스가 독일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나발그룹은 독일의 경쟁업체인 TKMS를 상대로 독일이 한국에 함부로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여 유럽의 방산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지금껏 후발주자로만 취급했던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자신들끼리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이미 전차와 자주포 등의 지상 전력에서 유럽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했으며 이 때문에 EU에서도 유럽산 무기를 애용하자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산 잠수함이 캐나다, 폴란드 등 대규모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 뛰어들자 자신들의 밥그릇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잠수함이 오늘날의 기술 수준을 보여준 것은 단순히 독일의 영향 때문은 아닙니다. 과거 독일이 한국과 잠수함 분야에서 인연을 맺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잠수함 강국으로 우뚝 선 것은 독일이 아니라 한국 기술자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잠수함 시장에서 내분 조짐을 보이는 유럽의 상황과 한국의 2025년 잠수함 수출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개발 역사에 있어 독일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국이 아직 제대로 된 잠수함 전력과 기술이 없던 시절 독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잠수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였는데요. 한국은 장보고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1번함은 독일에서 건조 후 도입, 2번과 3번함은 부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이후 국내 조선소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잠수함 전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6척의 장보고급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4번함부터는 완전히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식을 사용, 우리 군의 잠수함 기술력이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한국은 장보고급 잠수함 건조 경험을 기반으로 나가파사급 잠수함을 제작하여 인도네시아 해군에 수출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잠수함을 수출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나가파사급 잠수함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우리의 잠수함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장보고급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나름대로 우수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수출 실적이나 자체 개발 실적이 부족하여 대외적으로는 아직 잠수함 강국이란 이미지를 가지지 못했는데 이러한 시선을 극복하고 우리 군의 잠수함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 우선 인도네시아가 기존에 운용하던 잠수함의 성능 개량부터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독일에서 도입했던 209급 잠수함에 현대화 사업 계획을 수주한 다음 전투 체계와 레이더, 소나 등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노후화된 선체를 분해 및 정비함으로써 인도네시아 해군의 신뢰도를 높였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친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잠수함을 수출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도 장보고급 잠수함으로 독일의 209급 잠수함을 도입하여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타국의 209급 잠수함을 개량하고 신형 잠수함 수출까지 이뤄냈던 성과는 청출어람이란 단어를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보고급 잠수함의 후속으로 진행되었던 손원 1급 잠수함 도입 사업도 한국은 독일을 선택했는데요. 한국 해군은 이미 장보고급 잠수함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214급 잠수함이 별다른 잡음 없이 선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독일의 214급 잠수함과 경쟁했던 잠수함이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자국 해군이 원자력 잠수함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꾸준히 재래식 잠수함을 개발하고 수출해온 잠수함 강국인데요. 미국이 철저하게 원자력 잠수함만을 생산하면서 재래식 잠수함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한 것과 달리 프랑스는 재래식 잠수함으로 쏠쏠한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프랑스가 한국에선 독일의 214급 잠수함에 밀려 수출에 실패했다는 것과 더불어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잠수함 강국으로 떠오르자 노골적으로 독일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이 지나치게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었던 탓에 유럽의 다른 잠수함 공급 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입장에선 한국이 폴란드,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등을 상대로 연일 잠수함 사업 수주에 도전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밥그릇이 위태롭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를 독일로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국이 독일로부터
핵심 기술을 받아서 지금의 역량을 구축했다고 생각하면 이는 크나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독일은 한국에게 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214급 잠수함을 도입할 당시에는 독일 측이 어로의 발사관 등과 연관된 기술을 넘기는 것에 난색을 표해 한국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독일의 이러한 행보는 한국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매번 기술 이전을 위해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손원 1급 잠수함보다 약 2배 이상의 배수량을 가진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런 잠수함 기술이 없던 한국에서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하기까지 독일의 기술과 도움이 있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독일의 기술 때문에 한국이 잠수함 강국이 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의 잠수함 업체가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는데요. 일례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프랑스가 캐나다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해군이 신형 잠수함 도입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 북극해 일대 방어 역량을 증대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극지작전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북극해 등의 해역에서 잠수함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긴급 상황 시 얼음을 뚫고 부상하는 능력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잠수함의 체급이 최소 3,000톤급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이보다 잠수함의 크기가 작으면 해상에 얼음을 깨고 나올 수가 없어 극지작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캐나다는 대형 잠수함을 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 중에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자국의 잠수함 주문량조차 간신히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입찰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결국 한국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잠수함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캐나다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프랑스가 진정으로 국제방산 시장에서 자신들의 점유율을 더욱 높이고 싶었다면 만재 배수량 기준 2,000톤 내외의 스코르펜급 잠수함과 별도로 타국이 원하는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여 경쟁하면 될 일인데요.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잠수함이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되돌아보지 않고 단순히 독일이 기술을 함부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한국 등에 추월당하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독일을 탓하며 유럽이 내분 조짐을 보이는 이 시간에도 한국은 잠수함의 수출 증대를 위해 다양한 나라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필리핀 등이 한국산 잠수함 전력에 지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어 2025년의 수출 전망을 밝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지상무기 체계에는 많은 관심을 드러냈으나 상대적으로 해양 무기에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은 상대적으로 작전 해역이 좁고 주변 국가 중에서 그다지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나라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잠수함을 아예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해 일대를 후티 반군이 장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해군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2025년 초부터 양국의 관계자가 만나 방산 협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에서도 한국산 잠수함에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초기 관심 단계이지만 협상 과정에 따라 한국산 잠수함의 추가 수출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필리핀도 최근 잠수함 도입의 속도를 더 높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중국의 잠수함이 노리는 1순위 표적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을 견제하고 남중국 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였는데 중국이 아예 해당 무기 체계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남중국해를 겨냥한 신형 잠수함을 개발 중인 상황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타이폰 시스템에 수천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장착한다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장거리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투입시켜 미국과 동맹국을 압박하겠다는 속내인데요. 남중국해는 평균 수심이 1200m 이상의 복잡한 수중 지형을 가지고 있어 잠수함의 자망 작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신형 잠수함을 동원하여 군사분쟁을 준비한다면 필리핀도 이에 대응할 잠수함 전력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안타깝게도 필리핀은 아직 제대로 된 잠수함을 아예 보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필리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산 잠수함의 수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은 다수의 호위함 수출을 통해 필리핀 해군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략적으로 이익되는 일입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잠수함으로 중국 해군을 견제하게 되면 한국도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현재 국제방산 시장에서 잠수함 분야의 잠재적 시장 규모는 무려 1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외에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등 다수의 나라가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